비행기도 사람처럼 무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미국에는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비행기 무덤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하비 사막은 항공기 무덤으로 잘 알려져 많은 항공기와 전투기가 있으며 야외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비행기 전시장처럼 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기도 합니다. 비행기 무덤 같은 데이비스 몬탄 저장소에 한 한국인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 한국인들은 어느 동체만 남은 노후된 비행기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 비행기를 사겠다고 하는데요. 모하비 사막을 찾은 한국인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로 우리나라 비장의 무기개조 사업차 모하비 사막을 찾은 것입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 관리인은 이 쓸모없는 비행기를 사겠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총 4차례 이뤄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초계기 개발을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인데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전쟁 물자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좋은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쪽이 전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런 물량 공세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의 군수물자 생산량 중 41.7%가량을 미국 혼자서 생산했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생산된 전력들은 전쟁을 하며 전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전쟁 후에도 남아있었죠. 전쟁이 끝나면 열심히 찍어낸 물자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거나 스크랩 처리를 합니다. 간단히 고철을 팔든지 재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쟁에 사용될 정도의 양만 따로 보관하죠. 항공기도 전차도 전부 조금씩만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베트남전 등 주기적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특히 항공기의 경우 더 많은 물자가 필요해졌습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미친 듯이 생산할 수도 없었고 생산해 놓는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전투기를 따로 보관만 하기로 결정합니다. 넓은 땅에 비행기들을 그냥 주차시켜두는 것입니다. 1946년부터 차곡차곡 비행기를 쌓아두면서 자연스럽게 비행기 무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말로는 제3백고 항공우주성비 및 재생부대이며 4,000에서 4,400대의 비행기가 미국 전역에 걸쳐 보관되고 있습니다. B-1 폭격기, F-15부터 오스프리와 같은 기체까지 지금까지 미국이 운용해온 기체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4,000대가 넘는 기체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까요? 단지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먼저 이곳에서 70%의 항공기들은 간단한 정비만 한다면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데요. 즉, 3,000대에 가까운 군용기들이 실전 투입 가능한 것이죠.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서는 퇴역한 군용 항공기들을 앞항국에 싼 값으로 팔기도 합니다. 비행기 저장소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는 단종된 기체로서 수리 부품 조달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요. 일각에서는 모하비 사막에서 노후 비행기를 사서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싸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2010년까지 당시 최고라고 불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등 함정 기술에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었는데요. 우리의 해군 항공 정찰 자산이 너무나 부족했는데 고작 P3C 8대만을 보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적 잠수함의 대비가 시급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초계기 추가 도입이 시급했습니다. 삼면이 넓은 바다인 한국의 전 해상 작전구역을 감시하려면 해상 초계기가 최소한 32기 정도가 필요한데 8대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초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한 대 도입 비용이 한화로 4천억 원 상당이나 하는 고가였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4천억 원은 현재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최신의 울산급 배치 3호위함 한 척 가격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해군 관계자들은 고심 끝에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안해냅니다. 바로 모하비 사막에 보관 중인 중고 P3B를 도입하자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찾은 모하비 사막에 있는 P3B는
P3C의 하위 모델로 미 해군이 25년간 사용했던 노장 중의 노장이었습니다. 퇴역 후에도 모하비 사막의 퇴역 항공기 보관소에서 14년 동안 놀고 있던 녀석을 한국에서 사겠다고 한 것이죠. 상태가 그나마 괜찮았던 것들로 골라왔다고는 하지만 한계 수명인 15,000시간에 거의 달해 있었던 데다 14년간 방치되었던 P3B는 항공기 역사박물관에나 어울릴 만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미국조차도 손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를 한국 해군에서 사준다니 기쁜 마음으로 개조 견적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자체 개조에 들어간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모하비 사막 퇴역 항공기 보관소에서 대당 100억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총 9대의 P3B를 들여왔습니다. 그중 한 대를 해체해 부품을 조달받는 동류 전환용으로 사용되었고 8대의 P3B를 KAI가 개조를 맡아 700억 원의 P3C로 개조하였습니다. 개조를 거쳐 재탄생한 초계기의 이름은 P3CK로 기존의 P3C 해상 초계기에서 당당히 K를 붙인 업그레이드된 K항공기입니다. 또한 원가 4천억 원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700억 원으로 비용을 탁월하게 절감하였죠. P3B와 P3C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서도 자신들도 이렇게는 개조를 못한다며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P3CK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P3CK는 동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새로 장착해 새 것과 같았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개량해내는 기술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할 정도였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한국 해군은 P3C 8대와 한국형 P3CK 8대 등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P3CK 8대를 더 배치해 그동안 부족했던 대잠 능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부족한 해군 항공 전력의 숫자만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능면에서도 크게 향상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P3C가 넓은 바다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P3CK는 항구에 정박 중인 함정과 움직이는 육상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하였고 P3C 대비 5배 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 광학 카메라, 디지털 음향 수집 및 분석 장비, 자기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P3CK는 대지 공격이 가능한 하푼 블로기 미사일을 무장해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되는 적의 해안포와 미사일 이동 발사대 등을 사정권 밖에서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전술 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KF-16이나 헬기 등 공격기에 대한 정밀 표적 정보 제공과 전술 통제 기능을 보유해 군의 합동 작전 수행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적외선 영상 장비를 장착한 P3CK는 야간에도 적의 함정을 고해상도로 식별해낼 수 있어 야간 초기 능력이 훨씬 높아졌는데요. 육상 표적 분석 능력도 군이 운용하는 금강 정찰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제한적인 육상 감시도 가능해 전천후 초계기로 탈바꿈했습니다. P3CK는 감시 능력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무장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P3CK 기체 아래에는 경어뢰와 대함 공격 능력을 갖춘 AGM-84 하푼 미사일을 장착해 웬만한 잠수함과 수상함과의 제한적인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탑재 가능한 AGM-84 하푼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유사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적 함정과 기지시설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P3CK에 탑재 가능한 총 무장은 하푼 대함 유도탄 6발, 기뢰 9발, 어뢰 8발, 대잠폼 외에 소노브이 84발, 마린마크 해상 표시판 등의 무장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 무장력은 함포를 제외한 웬만한 호위함과 맞먹는 무장력입니다. P3CK는 1소티에 최대 시속 761km로 14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4,400km 주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넓은 작전 반경을 가졌는데요. 긴 작전 시간은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P3CK는 1997년 11월 소흑산도 해상에서 중국의 민급 잠수함을 발견 소노부이를 투하하는 등 11시간 35분 동안 추적해 부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해면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며 지휘관이 직위해제될 만큼 중징계가 내려지고 국가적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수치로 여겨집니다. 또한 2017년 초에만 2차례 서해상의 한국반 공식별 구역을 무단 항행하는 선박을 작전 인가구역 밖으로 몰아내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북한 선박 진송호와 신진 2호였습니다.
2018년 3월에는 동해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70여 시간 끈질긴 추적 끝에 수면 위로 부상시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전투함과 정보함도 출몰하는데요. 해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강한 기술력과 강화된 군사력을 가지게 된 한국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다시는 우리 영토를 쳐다도 못 볼 초계기의 개발과 국방력의 강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랄 정도로 뛰어난 개조 기술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강력해진 해군 군사력으로 언제까지나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수호해 주기를 바랍니다.